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열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추워졌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며 또 자유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유 사랑은 취임식 때부터 이어지면서 어느새 윤 대통령 연설의 상징이 됐는데요. 전국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도 자유란 단어는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자유 이행시 받아보겠습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훈 기자 뭡니까?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는 검찰, 민주당 죄송합니다. 민주당 조여오는 검찰입니다. 예,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스크롤이 멈춰가지고요. 무슨 순간 당황했네요. 마우스라. 네네. 네, 알겠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 위례 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이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용 부원장이 그 원래 이제 위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성남시 시의원이었는데 이 검찰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시의회 업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조작 수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배 수장님.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대변인을 역임했기도 했거든요. 경기도 대변인. 예, 말 그대로 뭐 김용 또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상 실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김용부터 체포하고 또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용 부원장 측은 조작이다.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금 무죄, 무금 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금이 아니고 유검무죄죠. 네. 검찰이 있으면 죄가 없고. 네. 목이 아프세요? 약간 좀 목이 걸려가지고. 자, 근데 뭐 오늘 새벽에도 북한에서 장사정포 쐈다고 그러고 네. 눈만 뜨면 또 이 검찰에서 누구 조사한다고 그러고 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까지 이제 소환이 됐어요. 네, 역시 중앙지검에서 오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피고 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탈북어민 2명을 이 정부가 북송을 했는데 이 과정에 노영민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검찰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영민 실장이 이들 이제 탈북어민들의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그날 이 청와대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한 바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것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지율 상승을 위한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리한 밀어붙이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 앞에 성형은 없습니다만 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이 검찰에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홍희죠. 해경 해경청장? 해경청장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 소명되었거나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이 있는데 지금 이
공직자를 거친 두 인물, 더군다나 국방 또 경찰이면은 예. 도주할 우려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국정감사정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터져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모레 21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아마 토요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 판가름 나고 예. 또 기자들이 또 모든 국민이 거기에 또 시선이 쏠 것 예.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뭐 일각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10번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이 주말마다 뭐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 이 점점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국 각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뭐 점점 사람이 좀 늘어서 이 지난주에도 뭐 꽤나 모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들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서울에서 집중 촛불 집회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뭐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집회 과정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해서 좀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지하면서 이 당 차원의 참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도 헌법 유린이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진 집회 말도 안 된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중하고 민생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이제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은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사실 뭐 체포영장은 발부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불러나 앉혀야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 관건은 구속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구속은 법원으로서도 좀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좀 이번 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최측근 인사들이 구속이 되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전에도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이 좀 상당히 길게 이어졌었는데 이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이 배모 씨의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좀 한풀 꺾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또 정치권의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에 좀 구속영장이나 뭐 나아가서 재판 결과가 나와야 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배 수장님 앞으로 예. 수사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사 특징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성남 FC도 있고 쌍방울도 있고 백현동 공직선거법도 있고 말씀하신 그 백현동 이 발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방위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방 단기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원래는 이제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된 것은 1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그 외에 다른 사건들도 계속해서 수사가 되고 있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부분은 1심 재판의 결과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론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김없이 언급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단어 자유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행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만 유리하게 하는 것 자유를 자신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풀이를 해주셨네요. 다른 분은 자포자기 유전무죄 자포자기 유전무죄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유도 질문 안 받아요. 예. 어디 도어 스태핑하는 기자들한테 하는 거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예. 자, 자유롭게 말하되 책임은 유한하다. 예. 자유롭게 말하더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 자유 부르짖으면 유치원생들이 웃습니다. 네. 자유만 계속 소리치면 박사 학위가 유지될까요? 네. 아주 저 뼈 있는 이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승민이 뜨는 거 아니야? 배 소장 오늘 컨디션 갑이네요. 네. 여기까지 또 이행시에다 배 소장 또 이렇게 격려하는 지금 뭐 이행시까지 보내주셨네요. 대세라고 봐야 되겠죠. 누가 그래요? 아니. 예.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나흘 만의 사퇴입니다. 그렇죠.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이제 사퇴했는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준비 및 대응 상황이 이용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장시간 동안 큰 불편을 드렸습니다. 소통에 불편을 겪으실 이용자분들, 택시 호출을 받지 못한 기사님, 광고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신 사장님 등 이용자와 파트너분들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회에 공유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네, 남궁훈 카카오 각자 대표가 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인 오늘 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대로 이 참담한 신정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고요. 그간 이 사업을 책임지던 대표로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중시했다라고 했고 이 시스템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인데 이런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하나 맡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사퇴를 하긴 했는데 각자 대표라 형상 기자. 네. 각자 대표가 뭐예요? 좀 낯선 용어긴 한데요. 네. 일단 뭐 대표는 이제 법적으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공동 대표가 있고 단독 대표가 있고요. 네. 이제 각자 대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단독 대표는 한마디로 이제 한 명이 대표를 맡아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고 예. 이 공동 대표는 대표가 이제 여럿인데 그 여럿의 공동 대표가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해야 그러니까 모두의 의견을 동의를 해야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각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대표가 맡아서 각 분야별로 본인이 이제 대표로서 전결권을 가지고 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허리케인 이거 쇼미더뉴스 시작할 때 그렇죠. 무겁당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가 해체한 적이 예, 예. 있잖아요. 아, 네, 그랬었죠. 그때 제가 이제 대표였잖아요, 그죠? 그랬었죠.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각자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무겁당이 단독 대표였었죠. 저는 네. 괜찮은데 바깥에서 별 관심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PD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도 메일을 다음 메일을 썼는데 어제 밤 되니까 그동안 안 들어왔던 메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두 분은 뭐 피해 없었어요? 저희는 뭐 항상 물 흐르듯이 네. 허리케인 방송에 나오니까요. 텔레파시가 되죠. 아, 그러니까 뭐 카카오나 뭐 다음 메일 이런 피해가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피해가 많았죠. 네. 말을 안 할 뿐이죠. 말을 안 한다고요? 정상근 기자는. 저 뭐냐 불편한 거 말고는 뭐 이렇게 뭐 재산상이라든가 뭐 이런 네. 물적 피해는 아, 없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저기 얘기해요. 케이크 쿠폰이 안 들어왔어요. 자, 대표 사퇴도 사퇴지만 자, 이 보상 이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대표 저 방금 전에 이제 남궁훈 각자 대표가 사퇴를 하고 홍은택 각자 대표가 이제 단독으로 맡게 되는 이제 단독으로 바뀌는데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답변은 내용상 들어갔지만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은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불통되면서 안에 유료 서비스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한테는 피해 보상을 할 텐데 자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다 해주겠다는 건지 어느 정도를 해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네. 아까 저도 의원이 이렇게 만지다가 카카오톡인가 하다 보니까 뭐 보상 신청 받는다. 예. 이런 문자는 카카오톡에 뜨긴 떴는데 글씨도 너무 작아가지고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키우면 되는데. 그리고 SK와 그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그 데이터 센터 관리를 하는 그 회사가 SK C&C였는데요. 이번 사태가 이 건물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이제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런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SK C&C 측에서는 이 소방 당국이 이제 불을 끌려면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를 차단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카카오 측에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카카오 측에서는 양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차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그 구상권 이 청구 소송에서 좀 전추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서판교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뭐 누가 잘못을 했건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으면 이제 보상을 받는 게 먼저일 텐데요. 아니 근데 오늘도 그런데 저는 네. 미심쩍은 게 이 예. 사태가 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분산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거 예, 아니에요? 네, 네. 그거 새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 4,6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내년에 안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완공할 예정이고요. 시흥에도 2004년 데이터 센터 이제 착공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내년에 안산에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착공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완공이 돼요. 지금 공사 중인 게 안산 있다는 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흥 거는 2024년에 착공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완공되겠죠. 예, 2024년 착공해봐야 뭐 앞으로도 2년 뒤에 착공한다는 거고요. 네. 자, 이 누구보다도 이 소상공인 예. 단체 쪽에서 아주 강한 불만을 영업 많이 못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료 서비스도 있겠지만 택시 운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콜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거리가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지금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빨리 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막 그러니까 소상공인 얘기 그러니까 예. 순간적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으로 빙의한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완전 다르죠. 예. 목소리도 다르고요. 뭐 덩치도 네. 좀 다르죠. 예. 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번 사태 관련해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면서요? 네,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사건과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 현안과 비상 대응 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뭐 이번 사태로 뭐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었는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 금융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좀 면밀히 점검하고 보고하라 좀 이런 지시를 양쪽에서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에 이어서 정부 여당도 대책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고 대응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좀 나아가서 실제 이번에 이제 SNS나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존도, 우리 영향, 카카오에 몰려 있었지 않았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는 자유, 여러분의 자유 이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자신에 관대하고 유에게는 가혹한 기준. 오. 자, 자유라는 단어는 유치원생도 알아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자화자찬 유치찬란. 자, 자유한국당 시절로 유턴해 어서. 예.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북한 또 도발입니다. 완충지대에 또 포를 쐈습니다. 네, 어젯밤 북한이 이 9.19 군사 합의에 의해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으로 또다시 수백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는 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정도 쐈고 그리고 밤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이 완충구역으로 포격을 했을 때는 모두 좀 강하게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했는데 이번에는 또 더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이 경고하는 통지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우리 국방 당국에서. 하지만 북한의 어떤 반응도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여당 당권 주자들이 핵무장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한 미 대사가 선을 그었어요 어제.
네, 어제 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른바 이제 전술핵 재배치론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재천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전술핵이든 뭐든 이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증가시킬 게 아니라 긴장을 낮추고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술핵에 대한 모든 말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무력 충돌의 위험과 또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경제도 어려운데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있은 이제 한 행사장입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죠. 임동원 전 또 통일부 장관입니다. 자서전 다시 평화 이 출판 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요.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자유 이행시로 좀 해주세요. 자,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자, 자유 유자 지루하지 않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이행시입니까 그게? 자유인데 제가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몰라가지고요. 자, 유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자글자글 구워 먹는 고기. 유들유들 맛있는 고기. 역시 자고우면이에요. 알았어요. 고기까지. 네. 자, 고기까지.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